지금 현재 대표 원장님과 합의한 월급에 만족하시나요? 저는 과분하죠. 과분하다. 그 스트레스 받는 순간 지금으로 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현의 인간에 대한 격없는 대화, 이종인격입니다. 네, 오늘은 앞선 영상에 이어서 주세민 한의사 원장님과 함께 한의사라는 직업이 어떤지, 월급은 어떤지, 워라밸은 어떤지, 그리고 뭐 장단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솔직하고 디테일하게 얘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한의사라는 직업으로서 근무 강도는 다른 직업에 비해서 좀 어떤 것 같은지. 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7, 80명이 되는 환자분들을 말을 다 들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감정 쓰레기통이라 그러죠. 요게 좀 커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저희는 맨날 아프다, 어디가 불편하다는 소리를 잘 들어주는 것도 저희 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게 듣다 보면은 강도가 이렇게 막 움직이진 않아도 전 적지 않다고 봐요. 그럼 그 원장님 얘기하시는 근무 강도라는 게 네. 조금 신체적인, 물리적인 근무 강도보다는 조금 정신적인, 네, 저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감정 노동이 조금 많다라고 네, 그렇죠.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뒤에서 말을 하겠지만 한의사라는 직업은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감정이란 것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많이 터치를 한다. 그래서 일이 정신적으로 좀 힘이 들 수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편한 직업을 찾기 위해서 네. 한의사라는 직업을 찾는 거는 조금 저는 학생 때 한의사가 선배들을 보면서 한의사는 편한 직종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가만히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라고 편하게 생각했었는데 그냥 보이는 것만 그럴 뿐 여기 선배들 속은 이제 썩어 문드러지지 않았나 좀 감정적인 생각하고요. 부분에서. 그래서 질문처럼 편한 직종을 찾기 위해 한의사가 된다는 아니다 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의사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 이제 회사랑은 네. 조금 다르게 거의 매년 1년 1년씩 이렇게 계약직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계약하기 나름이겠지만 네. 보통 일반적으로 뭐 연차라든지 네. 병가 그리고 출퇴근을 딱딱 제 시간에 할 수 있는지 뭐 칼퇴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런 게 좀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제일 먼저 칼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2년 동안 여기서 일을 하면서 칼퇴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조금 네. 전에 원장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칼퇴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진료 시간이 9시라고 치면 저는 7시 반까지 1시간 반 전에 와가지고 환자 케이스를 공유를 하고 대표님이랑 이제 처방 오늘 이런 처방이 나갈 거라는 먼저 보고를 올리듯이 출근도 좀 일찍 퇴근도 좀 늦게 이렇게 하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고 사실 칼퇴를 해도 원장님께서는 뭐라 안 하세요, 대표 원장님이. 근데 퇴근을 늦게 하는 이유는 다음 날에 이제 저희가 처방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분들이 좀 줄 서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빨리빨리 처방을 지어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늦퇴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럼 이까지 듣고 나서 사실 제가 이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처음부터 얘기는 안 했지만 저의 원래 직업도 한의사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 채널에서 진행자 역할을 맡고 있다 보니까 한의사 원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를 드려보자면은 지금 현재는 주세민 원장님이랑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전에 근무를 했던 곳에서는 사실은 뭐 출근도 정말 진료 보기 15분 전까지 그리고 퇴근은 진료가 끝나면은 정말 정시에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퇴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근무 형태가 조금은 더 비일반적인 조금 더 특이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의사라는 직업 자체를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제때 출근해서 그냥 진료만 끝나면 퇴근하는 게 가능한 직업이다. 그게 좀 일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대기업에 취업을 하면은 네.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나랑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이런 좀 풀이 넓은 반면에 한의사라는 직업은 정말 큰 한방병원급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거의 원장님이랑 나 둘이 있거나 많아봐야 원장님하고 월급을 받고 일하는 한의사 한 3, 4명 정도 요 정도가 되기 때문에 되게 그 일을 하는 관계의 풀이 적다고 저는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적죠. 어떤 관계가 잘 형성이 돼 있다면은 정말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은 게 장점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관계 설정이 뭔가 잘 안 되고
이 관계에서 힘든 게 생겼을 때는 정말 힘들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장님께서는 그러면은 스트레스 어디서 제일 많이 받으세요? 저는 스트레스를 원래 잘 받지 않는 성격이라서. 이어서 그러면 한의사라는 직업의 장점을 뽑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 이거 진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에 손이랑 눈이랑만 있으면은 진료를 바로 볼 수 있다는 점? 그게 진짜 큰 장점이라 장점이죠. 생각해요. 네. 침 한 봉지만 있으면 정말 더 좋겠고, 굳이 기계가 없더라도 이 사람의 맥을 보고, 생김새를 보고, 혀, 눈, 그다음 피부색 등등등을 다 종합해가지고 이 사람만을 위한 처방 한 가지가 또는 여러 가지가 딱 생기니까 이건 정말 큰 장점이라 생각을 하고, 그쵸. 네, 그래서 여행 갈 때는 선생님들께서 그렇겠지만 침 딱 몇 봉지를 딱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쵸. 저도 뭐 여행 갈 때 당연히 침을 들고 다니고, 당연히 저희가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길 수 있지만, 아, 그쵸, 그쵸. 저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는 제 몸과 침만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진료를 어느 곳에서든 할 수 있다. 이게 뭐 한의사라는 직업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되게 생각보다 좀 뭐 월급 뭐 이런 좀 그런,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네. 좀 굉장히 잘못 아름다운 보셨네요, 사람. 얘기. 네, 이어서 네. 장점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 그쵸. 한의사라는 직업의 단점은 앞서서 말해서 이제 손이랑 눈이랑을 통해서 이렇게 진료를 보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게 많이 도움이 되고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님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게 또 단점입니다. 저희가 한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추상적인 개념 이런 게 좀 많이 도움이 되는 학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잡고 있는 맥이라든지 보고 있는 혀, 이 사람의 형태가 맞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바로 옆에 스승님이 좀 필요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를 잘 이끌어 주시는 스승님 잘 만나서, 존경하는 대표님을 만나서 아무래도 편하게 좀 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은 사실 어떤 직업이나 마찬가지겠죠. 이게 이론이랑 네, 현장은 차이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쵸. 저희가 이론을 아는 것과 현장에서 실제 써먹을 수 있는 건 굉장히 차이가 심한데, 제가 느끼기에도 특히 한의학이라는 학문은 이 이론과 현장, 이제 임상이겠죠. 임상의 간극이 굉장히 크지 너무 않나 큰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시를 친 음, 직후의 저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이론적으로는 국시를 치고 나서 한의사로 적합한 지식은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랑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고, 네, 그쵸. 네. 그것이 조금 한의사가 된 이후 겪는 어떤 한의사라는 직업의 단점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네. 월급은 얼마인가요? 월급. 시원하게 연봉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1년차 때는 세전으로 해서 1억으로 스타트를 했어요. 1억으로 스타트를 했고, 지금 이제 2년차가 되면서 1억 그 이상을 좀 받고 있는 1억 상황입니다. 이상? 1억보다 조금 더. 네, 받고 있는 한 상황입니다. 1억 1천? 1억 2천? 1억 2천 정도. 1억 2천 가까이, 네, 가까이 받고 있는 있다. 걸로. 그러면 이게 일반 회사랑 대기업이랑 좀 다르게,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약직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원장님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 월급이 책정이 되고 서로 이제 오케이라면은 그 월급으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네네. 지금 현재 대표 원장님과 합의한 월급에 만족하시나요? 저는 과분하죠. 과분하다. 그 스트레스 받는 순간 지금으로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네. 과분한 월급을 받고 계신 주대민 원장님은 네, 월급에 대해서 얘기를 네. 조금만 더 해보자면은, 연봉으로 쳤을 때 1억 정도로 시작을 했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보통 이 금액이 일반적인 금액인가요? 지금 일주일에 근무하시는 시간이 어떻게 되시죠? 딱 진료하는 시수로만 치면 39시간인데, 39시간. 39시간 치고는 많은 금액이에요. 어떻게 보면 음. 다른 한의사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많은 금액인 사실이고, 그치만 제가 과분하다고 표현했지만 그래도 뭐 적당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료만 보는 시간 말고 출근, 퇴근 시간을 공부 시간 다 포함한다 치면은 이 환자를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라 치면은, 그렇게 치면 나는 적당한 월급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적당하게 받고 있는 것 같다. 좀 더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 그러면 지금 한의사가 월급을 얼마를 받느냐에 대한 대답으로는 세전 연봉으로 따졌을 때는 네. 1억 정도로 시작을 하는 편이고, 이 이상부터는 이제 인센티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생기는 편이더라고요. 뭐 추나를 하는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추나 횟수마다 인센티브가 붙는 경우도 있고, 비급여, 한약, 아니면 뭐 다이어트 환자
볼 때 조금 더 인센티브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계약마다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네. 이런 촬영이 처음이라 뭔가 좀 음, 횡설수설했었어서 제 생각이 잘 녹아들었나 좀 노심초사하는 부분도 있고 네. 앞으로도 이런 대화도 좋고 일상적인 대화 주제로도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의원이라 하면은 아무래도 다리가 삐면 가는 곳, 음, 교통사고가 나면 가는 곳이라고들 다들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좀 편해지는 곳이라고 생각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음, 여성분들이라면은 뭐 특히 우울증, 임신 전에, 임신 중에, 임신 후에 관리한다, 음, 혹은 생리통 관리한다, 이렇게 넓게 관리하고 있으니까 음, 주변에 한의원으로 가셔서 관리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음, 편하게 찾아주세요. 네. 지금까지 이제 한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고, 사실 앞으로 이제 주세민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채널에 같이 출연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이종인격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